먼저 오늘 활동을 위해 풋살공, 접시콘, 마커, 고깔콘, 팀조끼를 준비해주세요. 개인 챌린지 시간으로 알파벳 스텝 연습, 거울 게임에 도전해볼게요. 짝 챌린지로 협력 수비 챌린지 활동을 해보고, 그리고 개인 수비 및 협력 수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필수 기술로 패스 차단 및 클리어링 연습을 해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배운 활동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4대2 구역 차단 작전 활동으로 마무리해볼 거예요. 어때요? 준비됐나요? 그럼 지금부터 출발! 지금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몸풀기를 진행해 볼까요? 동작을 잘 보고 따라해 봅시다. 수비는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고 무게중심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허벅지와 종아리, 그리고 고관절 주변 근육이 부드럽게 풀려 있어야 해요. 오늘은 균형을 잡고 근육을 이완하는 스트레칭을 해볼 거예요. 이제는 몸을 조금씩 움직이며 워밍업 해볼 거예요. 몸을 실제 경기처럼 반응하게 만드는 동작이 필요하죠. 특히 수비는 빠르게 반응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능력이 중요하니까 스트레칭도 그 흐름을 반영해서 해볼 거예요. 이제부터는 오늘 수업의 핵심, 수비에 꼭 필요한 스텝 연습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수비는 무작정 달려드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따라가야 하지만 절대 중심을 잃으면 안 되죠. 그래서 백스텝, 사이드 스텝, 이 두 가지 스텝은 모든 수비수에게 꼭 필요한 기본기입니다. 백스텝은 뒤로 빠르게 움직이되 시선은 항상 앞을 보고 중심은 낮게, 사이드 스텝은 상대의 움직임을 가로막는 데 사용되죠. 콘을 세워놓고 충분히 수행하며 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건 화려한 태클보다 상대를 끝까지 따라가고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수비수로서의 기본 자세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알파벳 스텝 연습입니다. 정사각형 모양으로 설치된 콘 사이를 X자 혹은 Z자 경로로 이동하며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춘 자세로 방향을 바꾸는 연습을 할 거예요. 화려한 기술은 아니지만 수비수라면 반드시 익혀야 할 핵심 중 하나예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움직이면서도 수비 자세를 유지하고 상대방의 방향 전환에도 유연하게 반응하는 힘을 길러주는 기초 동작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그리고 발 간격과 무게중심을 지키는 것이 이 활동의 핵심이에요. 먼저 콘을 9개 정사각형 형태로 설치합니다. 콘 사이 간격은 약 1.5m 내외로 하되 경기장 상황에 따라 간격을 조절합니다. 이제 학생은 출발점에 선 후 A자, X자 또는 Z자 등 다양한 알파벳 모양의 경로로 콘을 따라 이동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동하는 모든 구간에서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를 낮춘 수비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발은 어깨보다 살짝 넓게 벌리고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은 채로 스텝을 끊지 않고 이동합니다. 코스를 마친 후엔 잠시 멈추고 자세를 재정비한 후 실시합니다. 자세를 무너지지 않고 유지하는 데 집중해보세요. 준비! 시작!
경기 중 수비를 위해서는 항상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움직인다고 좋은 수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수비수는 상대의 움직임에 반응하면서도 내 중심은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수행할 미션은 상대방의 움직임에 반응하면서도 내 자신은 무너지지 않고 따라가는 것을 연습하는 거울 게임이에요. 거울처럼 상대방의 동작을 모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속임 동작에 속지 않고 중심을 유지하며 따라가야 해요. 이 활동을 통해 여러분은 경기에서 상대방의 페이크나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에 흔들리지 않고 반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거울 게임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전 수비에서 가장 중요한 수비 감각과 집중력을 길러주는 완성도 높은 수비 활동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까요? A는 시작점에서 3회 이내의 속임 동작을 수행한 뒤 도착점으로 질주합니다. B는 A의 동작을 모방하여 따라하다가 A의 질주 타이밍에 맞춰 함께 질주하여 도착점 전에 A를 터치하거나 A보다 먼저 도착점에 들어오면 성공이에요. 이 활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는 상대의 움직임에 너무 크게 반응하다가 중심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무릎을 굽힌 자세로 낮은 중심을 유지한 채 상대방의 진짜 움직임에 반응해주세요. 또 하나는 시선 처리예요. 공이나 상대방의 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골반과 어깨 방향을 보는 게 훨씬 정확한 정보를 줘요. 공은 속일 수 있어도 몸 전체는 속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너무 상대를 터치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단 따라가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터치가 목표이긴 하지만 중심이 무너진 채로 따라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럼 준비 시작! 지금부터는 삼각형 대형을 활용하여 협력 수비를 통해 공격수를 몰아내는 협력 수비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수비수 2명이 협력하여 공격수 1명을 제한된 공간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연습입니다. 수비수가 혼자서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협력해 각을 줄이고 공격수의 이동 방향을 유도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수비할 수 있어요. 공격자는 삼각형 구역 안에서 탈출을 시도하고 수비자는 그 안에서 각을 줄이며 공격수의 선택지를 없애야 합니다. 이 활동은 협력 수비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수비수 2명이 서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공격수에게 압박을 주고 유도 방향을 정해 함께 몰아가는 감각을 익힐 수 있어요. 3인 1조로 그룹을 구성하고 삼각형의 각 꼭지점에 콘을 세워 삼각형 구역을 만듭니다. 공격자는 삼각형 내부에 위치하고 수비수 2명은 외곽에서 시작합니다. 공격자는 8초 안에 삼각형 밖으로 빠져나가면 성공이고 수비자들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협력하여 공격자의 탈출을 막으면 성공입니다. 공격자가 8초 이내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구역 내에 있어도 수비 성공입니다. 수비자는 끊임없이 소통하며 누가 앞을 막고 누가 옆을 지킬지 역할을 정하고 각도를 줄이며 상대를 몰아가야 합니다. 3명이 역할을 돌아가며 반복 연습합니다. 수비자는 삼각형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바디 포지션과 적절한 의사소통을 통해 상대의 방향을 의도한 곳으로 유도해야 해요. 공격자가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선 둘 다 공만 쫓는 게 아니라 서로의 위치를 계속 확인하며 거리와 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속해서 소통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챌린지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자, 그럼 준비 시작! 상대의 패스 타이밍을 읽고 정확한 타이밍에 발을 내밀어 공의 흐름을 끊고 다음 동작을 준비한 뒤 공을 걷어내는 연습을 하나로 묶어서 수비 기술을 익히는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수비수로서의 직관과 반응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패스 차단 및 클리어링 연습입니다. 공격수에게 간 공을 뺏는 것보다 상대의 공격 흐름을 읽고 미리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수비 포지션에서 상대방의 패스 경로를 예측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공을 차단하고
빠르게 다음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함께 기를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여러분은 3가지 수비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패스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차단하는 능력. 둘째, 패스 차단 이후 다시 패스하며 경기의 흐름을 살리는 능력. 마지막으로 수비 자세의 안정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에서 3인 1조로 팀을 구성합니다. 콘은 활동의 기준점이 되며 수행자는 항상 콘 뒤에서 출발합니다. 보조자는 5에서 8m 거리에서 대기하며 콘 좌우 중 한 방향으로 공을 패스합니다. 수행자는 패스 방향을 읽은 후 빠르게 이동하여 공을 차단하고 즉시 보조자에게 다시 연결합니다. 스텝을 통해 다시 제자리로 복귀하며 자세를 재정비합니다. 이 전체 과정을 3에서 5회 반복하며 리듬감 있게 수행합니다. 수비 연습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는 바로 스텝 없이 몸으로만 반응하려는 것이에요. 또한 과도하게 예측하고 수행할 경우 필연적으로 실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속은 빠를지 몰라도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나 클리어링 시에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죠. 정석적인 수비는 스텝을 통해 상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발의 움직임은 간결하고 정확하게, 디딤발과 차단하는 발의 간격이 너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해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몸의 중심입니다. 수비수의 이상적인 중심은 무게가 약간 뒤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뒤쪽 7 앞쪽 3 비율로 중심을 두는 것이 안정적이에요. 과도한 예측보다는 상대의 움직임에 맞춰 스텝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정 포인트입니다. 디딤발과 차단발의 간격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조절하고 패스가 오는 순간까지 끝까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세 구역으로 나뉜 경기장의 중심에서 상대의 연결을 막아내는 수비자로 활약할 시간입니다. 이 활동은 세 구역으로 나뉜 공간 안에서 2명의 수비수가 협력하여 상대의 패스와 침투를 막는 전술 수비 훈련입니다. 공격팀은 좌우 측면 구역에서 서로 패스를 주고받거나 직접 드리블로 침투하여 점수를 얻는 것이 목표이고, 수비팀은 중앙 구역에서 패스 경로를 차단하고 공격자를 유도하거나 압박해 드리블을 저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활동을 통해 여러분은 경로 차단과 공간 압박이라는 2가지 수비 기술을 체득하게 됩니다. 공을 직접 뺏지 않더라도 공격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더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요. 활동은 총 3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A와 C는 공격팀, B는 수비팀의 공간이에요. 각 구역마다 2명이 배치되고 A구역에서 공을 소유한 팀이 패스를 통해 C구역으로 연결하거나 드리블로 침투해 C구역으로 들어가면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패스 성공 시 1점, 직접 드리블로 이동해 성공하면 2점입니다. B구역에 위치한 수비팀은 수적 열세의 상황이지만 이 2가지를 모두 막아야 해요. 공격팀이 패스를 연결하지 못하거나 드리블을 저지하면 수비 성공으로 간주하고 점수는 획득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드리블 성공으로 C구역으로 이동한 경우엔 기존의 C구역 학생이 A구역으로 넘어가며 구역 간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순환 구조 속에서 수비팀은 구역 내에서 중심을 지키며 패스 경로를 차단하고 침투 시도를 읽어내야 해요. B팀이 먼저 수비 역할을 했다면 AC팀도 수비 역할을 해보며 2명씩 짝지어진 팀으로 제한 시간 동안 최소로 실점하는 것이 승리하는 경기입니다. 동점이 나면 다시 승부가 날 때까지 다시 해보며 경기를 즐겨보도록 해요. 자, 그럼 준비 시작!
여러분들은 미션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셨나요? 오늘 활동을 통해 개인 수비와 협력 수비로 팀을 지키는 방법을 익혔다면 오늘의 미션 성공입니다. 이번 시간을 성공적으로 마친 여러분은 이제 풋살 스킬 메이커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함께 도전해봐요.